자, 222번 보자. 자, 이게 뭐였냐면 전체 나무 토막이 125개 중에서 자, 그 전체 면에다가 물감칠을 했어. 그렇게 했을 때 쌓기나무의 두 면에만 색칠이 되어 있을 확률을 계산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자, 그림을 좀 그려볼게. 약간의 상상력을 요구하는 문제인데 되게 복잡한 게 아니야. 다 안 그리고 내가 일부분만 한번 그려볼게. 자,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렇게 줄로 쌓여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런 식으로 쌓여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자, 위에는 안 그리, 여기는 요것만 그릴까? 이렇게까지만 그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 물감을 이미 칠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막 이렇게 흩어놓으라 볼게요. 그러면 물감에 묻는 종이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그거를 좀 분석을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이건 그림 공부예요, 사실. 해봐. 자, 제일 먼저 여기에 있는 조각들 중에서 이거 조각 하나 떼면은 하나에 그냥 뭐가 되는 거니? 정육면체 하나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 하나가 있는 건데 그 정육면체 면 6개 모두 다 물감이 묻는 경우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모든 면에 물감이 묻는 경우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겠지. 이 조각 하나가 통째로 드러나 있는 면은 하나도 없다. 그 조각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6개가 다 색칠된 경우는 없고, 자, 분류를 한번 해보자. 최대 몇 개의 면에 색칠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3개까지 묻을 수 있어. 자, 3가지 면에 색칠되는 데를 내가 흰색으로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어디가 3가지 면이 색칠이 될까?를 물어보시면 요거 이쪽에 있는 제일 끝머리에는 요 블록 하나 있죠. 요거가 물감이 3군데에 물감이 묻지. 이해됐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전체 정육면체, 큰 정육면체에서 봤을 때 꼭지점을 갖고 있는 조각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또 어디도 있어? 이쪽 꼭지점을 갖고 있는 자, 여기에 있는 면도 여기에 있는 조각도 뒤에 이렇게 안 보여서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물감이 3군데에 묻게 돼 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꼭지점, 전체 정육면체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조각 이 몇 개가 있을까? 꼭지점이 전체 정육면체니까 꼭지점이 8개잖아. 그러면 요거 하나씩 갖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뒤에 숨어 있는 거 다섯, 여섯, 이쪽에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지만 7, 그 다음에 요 뒤에 숨어 있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 있는 조각 하나가 있겠죠. 이렇게 있는 전체 몇 개? 8개의 조각에만 3가지 면에 색칠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가지 면에 색칠되어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에서 얘기한 게 이거지. 쌓기나무의 2면에만 색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 2가지 면에만 색칠되는 건 어느 블록일까요? 7번 이거 아니겠냐? 주황색으로 표시할게. 이렇게 생긴 요 블록 하나 있잖아. 쌓기나무. 요게 색칠이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면에 2가지의 색칠이 돼. 근데 그게 어디도 있냐면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자, 현재 3개 찾았다? 또 어디도 생길까? 여기도 있지 않겠냐? 이쪽에 있는 블록 하나, 면 2개 색칠되고 얘도 2개 색칠되고 얘도 2개 색칠되고 또 어딨어? 여기도 있지. 숨어있긴 하지만 자, 여기 있는 3개의 블록도 바닥에 있는 면까지 물감이 몇 군데 묻어? 2군데 묻지. 자, 또 어디 있어? 얘도 있지. 야, 내가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한 거 보고 하나 좀 느낌을 가져야 하는 게 뭐냐면 뭔가 규칙이 있지 않나? 내가 지금 흰색으로 제일 처음에 찾은 3가지 면의 예리나 졸지마 3가지 면에 색칠되어 있는 면은 전체 정육면체 입장에서 봤을 때 꼭지점을 갖고 있는 블록이라고 했죠? 블록. 근데 주황색 색칠된 거는 어디 있는 거야?
전체 정육면체 입장에서 봤을 때 모서리에 걸쳐 있는 조각들 중에서 처음에 내가 찾은 흰색 블록은 제외합니다. 그럼 뭐를 알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정육면체 모서리 하나지. 그럼 그 모서리마다 두 가지 면에 색칠되어 있는 블록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여기도 얘도 전체 정육면체 입장에서 모서리잖아. 근데 거기에 두 가지 면에 색칠되어 있는 블록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세 개, 여기도 세 개.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전체 정육면체의 모서리마다 몇 개씩 있다고요? 세 개씩. 세 개씩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뭐라고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일일이 칠 필요 없지? 전체 정육면체 모서리 몇 개야? 얘들아, 대답할 건 대답 좀 해. 나만 떠들고 가면 뭐가 의미가 있냐? 모서리 몇 개야, 정육면체? 모서리 몇 개야? 대답하기 싫어? 몇 개야? 얘들아, 수업할 때 얘들 이제 시험 대비하잖아. 얘네 적극적으로 안 하면은 안 들어. 아는 건 대답하고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세요, 이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수업할 거니? 응? 열심히 하기는 해, 니네가. 하는데 너무 무미건조해,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나하고 얘기를 하면서 수업을 들어야지. 내가 하는 것만 받아 적기하고 가면 그게 뭐가 수업이야. 내가 되게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았잖아. 모서리 몇 개인지 몰라? 알잖아. 대답해야지. 귀찮아서 그냥 듣기만 가고 하면은 도움이 안 돼. 인강이랑 뭔 차이가 있어요? 인강대책, EBS 인강대책, 동결체에서. 알겠니? 학원을 다니는 건 나랑 얘기하려고 다니는 거야. 공부 관련된 거. 재밌는 얘기도 하지 마. 알겠죠? 앞으로 대답 좀 하자, 이제. 내가 되게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잖아. 모서리 몇 개가 어려운 거? 아니잖아. 알겠어요? 모서리 12개지? 그치? 모서리마다 3개씩 있다고 했으니까 주황색 색칠한 이 블록의 개수를 계산하려면 모서리 12개에 모서리 하나당 3개씩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36개라고 손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답은 일단 여기 나왔다. 확률 물어봤죠? 그러면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잖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나무 토막의 타키나무의 개수가 되겠지. 그럼 전체 나무 토막은 125개가 있고 그 중에서 두 가지 면에 색칠되어 있는 블록을 몇 개라고 계산했어요? 36개라고 계산했지. 그래서 125분의 36이 답이 3번이야. 야, 그럼 한 가지 면에 색칠되는 건 뭐가 되겠냐? 여기다 쓸게. 한 가지 면에 색칠되는 거. 요거까지만 한번 따져볼까? 한 가지 면에 색칠되는 거 내가 녹색으로 한번 해볼게. 색칠되는 게 지금 자 이거 지워버리자. 지금 색칠 안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 면에 색칠되는 게 여기 있는 애들 다 한 가지 면에 색칠되지 않냐? 자, 블록 몇 개예요? 9개죠. 9개. 그럼 얘네들은 녹색 색칠되어 있는 이 한 면에만 블록에 색칠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전체 정육면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면 하나에 한 가지 면에만 색칠되어 있는 블록이 몇 개라는 걸 찾았어요? 9개라는 걸 찾았죠? 그럼 이게 동일한 규칙이 어디도 발생하겠냐? 여기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블록들 9개도 면 하나에만 색칠되는 거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는 정리하면 이거 공식이 아니야. 그래서 자, 이거랑 똑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체 정육면체 자, 아까는 모서리였다면 이번엔 면마다 몇 개씩 있어요? 9개씩 있다고 내가 색칠했지? 9개씩 있다.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야, 정육면체는 모서리 말고 면이 몇 개? 6면이니까 6개죠? 그러면 면마다 몇 개씩 블록? 9개씩 블록. 그래서 54개가 한 가지 면에만 색칠된다고 계산할 수가 있어. 알겠어요? 야, 그러면 하나도 색칠 안 되는 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고? 요 안에 숨어있는 애들은 다 색칠이 안 되는 애들이지. 그럼 어떻게 계산해? 그걸 일일이 쓸 필요가 없는 게 전체 경우의 수가 이거예요. 3개 색칠된 애, 2개 색칠된 애, 1개 색칠된 애가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색칠 안 되는 애는 125에서 다 빼면 되겠죠? 원래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는 아무것도 색칠되어 있지 않은 확률 계산을 제가 더 어려워. 근데 그걸 일일이 세는 게 좀 귀찮거든. 그래서 1번, 2번, 3번을 계산해가지고 빼게끔 돼 있어. 설명. 알겠지? 그거에 비하면 얘는 좀 쉽게 나와. 알겠죠? 자, 이걸
공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직접 니네가 색칠해 보면서 판단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3번이었지 답이? 그쵸? 자 필기하시고요. 229번 할게 다 하면. 시험 끝나고 5월 첫 주 토요일이 니네 복귀 날인데요. 그날이 5월 5일이야. 얘기했냐 내가 혹시? 5월 5일날 쉰다? 얘기했니? 쉬어요. 그날 복귀 안 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이 복귀 날. 참고하고 계시고 그렇죠? 자 229번 몇 명이 흔들었냐? 자 내가 다 4명 이상이지? 229번 할게요. 너 민수 오기 전에 손든 거야. 알았지?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죠. 말이 좀 헷갈려. 잘 들어야 돼. 주사위 하나. 네, 한번 써볼게. 자, 짝수가 나오면 그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자. 동전 한 개, 2번 던진다. 근데 홀수가 나오면 자, 동전을 3번 던진다. 자, 이것도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진다는 뜻이죠. 자, 이해됐어요? 과정이 이러한데 이때 동전의 앞면이 2번 이상 나올 확률을 계산해요. 자, 그럼 일단 과정이 어떤지 봐봐. 주사위를 한 개 던지는 것까지 똑같은데 짝수가 나올 때, 뿔수가 나올 때 과정이 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코스, 두 번째 코스일 때 각각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번 코스 먼저 계산을 해보자. 주사위가 나왔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왔어. 자, 써볼게. 주사위가 짝수가 나왔어. 그 다음에 동전 한 개를 2번 던졌다 그랬지?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게 뭐였어? 동전의 앞면이 2번 이상이니까 최소한 2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니? 맞니? 그러면 주사위가 짝수가 나오고 나서 동전 한 개를 2번 던졌을 때 동전 2번 다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앞면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1번 코스라. 자, 그럼 확률 계산해. 주사위 전체 경우의 수 몇이야? 정원아, 전체 경우의 수. 주사위 전체 경우의 수. 한 개 던졌잖아. 주사위 한 개. 36은 2개 던졌을 때는 6이지 그래.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뭐뭐가 있어요? 숫자 뭐뭐가 있어요? 2, 4, 6 3개죠. 그러니까 그 사건의 경우에는 3이 되는 거죠. 자, 그거에다가 동전 2번 던진 게 다 앞면이 나와야 돼. 자, 생각. 그럼 동전을 2번 던졌으니까 2번 던진 경우의 수는 얼마야? 2 곱하기 2죠. 전체 경우의 수. 그 다음에 2번 다 앞면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사건의 경우의 수는 앞면 나오고 앞면 나오는 사건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4분의 1이야. 자, 그 다음에 곱할까 더할까? 정하나. 곱할래 더할래? 여기 가장 어려운 건 곱할까 더할까 아니니 지금. 곱할까 더할까? 정하나 그냥 감각적으로 하면은 그냥 잘 모르겠으면 곱하면 답이야 웬만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돼. 안 되는데 자, 화살표를 그냥 괜히 그려진 게 아니야. 내가 이런 화살표 언제 그렸어요? 연이어 발생할 때 그리겠지. 연이어 발생하는 거야. 왜? 짝수가 나와서 여기 나와야 되는 거야.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거지 정하나? 그러니까 곱해야 돼. 쉽게 생각해. 자, 곱하면 돼. 그럼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죠. 그럼 1번 거 끝난 거야. 자, 두 번째. 되게 어려운 건 아니야 이거. 되게 어려운 건 니네가 아마 6명 다 손든 문제 다 되게 어려운 거 같은데 자, 봐봐. 홀수가 나왔어. 이번 2번 코스는 홀수 나와야 돼. 야, 그럼 주사위 홀수 나와. 그 다음에 동전 이번엔 3번 던졌죠. 그럼 3번 중에 2번 이상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말로 써보자. 동전 3번 중 2번 이상 앞면이 나오면 이게 2번 코스지. 계산. 주사위 홀수 나오는 건 짝수하고 확률 어떠냐? 똑같죠. 2분의 1이야. 볼 것도 없지. 자, 그 다음에 연이어 발생하니까 곱하시고요. 맞죠? 그 다음에 동전 3번 중 2번 이상 앞면이 나온다. 자, 이거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고지것대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2번 이상을 계산하기 귀찮으면은 1-스키를 써도 돼요.
귀찮을 때. 확률이랑 경우수랑 똑같아. 요사건을 쓰는 건 계산하기 귀찮을 때 요사건 쓰는 거야. 자, 그러면 고지법대로 그냥 해볼래? 동전 3번 던졌으니까 동전 3번 던지면 정원아 동전 3번 던지면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계산해? 동전 하나당 경우에서 뭐예요? 2개죠? 앞면 뒷면 2개. 그럼 동전 3개를 던지면 어떻게 계산해? 첫 번째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진 거야. 그렇지. 2 곱하기 2 곱하기 2지? 네, 잘했어. 그 중에 2번 이상 앞면이 나와야 되는데 2번 이상이니까 2번 나오는 거 3번 나오는 거 다 되는 거지. 그럼 써봐. 앞면을 동그라미 뒷면을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앞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앞면 이러면 2번 나왔지. 그 다음에 3번 다 앞면 나오게 되잖아. 그럼 몇 가지 사건이야? 4가지 사건이죠. 전체 경우 수분에 자, 그 사건의 경우는 수가 4야. 자, 됐어요? 자, 고지법대로 계산했어. 별로 안 복잡해서. 그러면 자, 이거 계산하면은 자, 2분의 1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구나. 자, 그래서 4분의 1이 됐어요. 됐니? 자, 그럼 이게 다야. 뭐,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케이스 분리한 거는 나중에 어떻게 했어? 다 더했어. 곱하는 경우 거의 없어. 더 해야 돼. 자, 더해서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하니까 8분의 3이 답이 되죠. 그쵸? 이 정도는 대신에 나온다. 시단계로 가지고. 나중에 나와요. 이 부완종 스타일에 틀렸으면 반성까지는 아니지. 잘 적어 놓으시고. 자, 230번 할게요. 다 적으면. 왜? 뭐 잘못했어? 왜? 정훈아 왜? 뭐라 했잖아 방금. 안 말가는데? 그래? 알았어. 계산 잘못했나 해서. 자, 해볼까요?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이거 나중에 니네 일품이 심화하면은 이거 일품에도 이 문제가 똑같은 게 또 있어. 그 또 심지어 니네 일품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야? 굳히기지? 굳히기에 있어요 이거. 근데 굳히기 난이도의 문제가 전혀 아니야. 자, 내가 여기다가 썼다가 지웠던 문제도 그 제목 위에 보면 창의 문제라고 써있었거든요. 얘도 그냥 생각해서 그냥 푸는 문제예요. 그냥 볼래? 맨 마지막에 가로친 멘트 한번 볼래요? 각 갈림길에서 공이 어느 한 곳으로 빠져나갈 확률은 똑같다라고 해요. 다시 무슨 얘기냐? 공이 어디 이렇게 딱 떨어졌어. 갈림길이 2개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한 군데로 빠져나가는데 이쪽으로 갈 때랑 이쪽으로 갈 때 확률이 똑같아. 그 말은 확률이 몇이라는 거예요? 절반, 2분의 1. 그래서 1로 내려갈 때 확률이 각각 다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벌집 모양처럼 그린 게 다 공이 굴러가는 길이죠. 그 길 자체가 갈 때마다 확률이 다 2분의 1씩인 거야. 근데 조심해야 돼. 애들이 이거를 선생님 모서리마다 다 2분의 1이면 얘도 2분의 1이에요? 아니죠. 여기 있던 공이 일로 내려갈 확률은 얼마야? 100%잖아. 길이 없잖아. 길이 얘밖에 없잖아. 여기에다가 2분의 1 쓰면 큰일 나. 어디만 쓰는 거야? 갈림길에만 쓰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도 2분의 1이고 여기도 2분의 1이고 여기도 2분의 1이고 여기도 2분의 1인 거야. 갈림길만. 자, 그럼 여기도 갈림길.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갈림길만 2분의 1이야, 확률. 정원아 다 못 썼니? 뭔가 쓰고 있네. 설명할 때 잘 들어야 돼. 딴짓하면 안 돼. 자, 봐봐. 자, 이렇게 됐는데 공이 어디에 도착해야 되냐면 R에 도착을 해야 된대요. 야, 그럼 생각해보자. 쉽게 생각하자. 공이 어디로 길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4개의 도착점 중에 하나에 도착을 하게 될 텐데 하나만 한번 그려볼게. 자, 봐봐. A에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가지고 내려오면 어디에 도착해? Q에 도착하지. 맞니? 자, 그렇게 됐는데 지금 내가 그린 이 경로로 갔을 때의 공의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갈림길마다 내가 여기 다 2분의 1이라고 써놨잖아. 그쵸? 쉽게 생각하면 돼.
2분의 1 확률 갖다가 2분의 1 확률 갖다가 2분의 1 확률 가지고 도착을 했다? 일단 더할까 곱할까는 자 눈치가 없는 학생이 있지 않는 이상 다 더하면 1이 넘어가요. 그럼 당연히 더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정확하게 이 길로 가고 나서 이 길로 가고 나서 이 길로 가는 게 연이어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시로 하나만 그렸을 때 요 지금 내가 그린 이 경로로 공이 갈 확률이 2분의 1의 세제곱의 확률이야. 8분의 1이야. 8분의 1의 확률이야. 그럼 내가 이걸 왜 했냐면 어떤 길로 공이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 공이 특정 길을 택해가지고 어딘가에 도착을 딱 했어. 그랬을 때 그 공의 확률은 무조건 이거야. 갈림길을 최소 몇 번 지나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가죠. 알겠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도착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경로를 택해서 가는지도 모르겠으나 특정 길을 택해가지고 어딘가에 도착을 했다 치면은 그때의 확률이 무조건 8분의 1이야. 알겠니?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원하는 건 아래에 도착하는 거죠. 그럼 이걸 굳이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돼? 길 하나의 확률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이게 뭐라고? 길 한 종류. 한 종류의 길이라고 합시다. 한 종류의 길의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길 하나당 8분의 1이네. 그러면 A에서 R까지 갈 때 길이 몇 가지가 있는지만 계산하면은 그 길마다 무조건 확률이 뭐가 되는 거야? 8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볼래 그러면? 이건 내가 예시라서 이렇게 쓴 거고. 보세요. 원하는 거. 자,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색깔별로 그냥 다 해볼게. 원하는 게 아래 도착해야 돼. 길이 몇 개인지만 세면 돼. 길 하나당 8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럼 길의 개수에다가 8분의 1 곱하면 그냥 답이야. 길 하나당 8분의 1이니까. 자, 그러면 A에 출발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길. 이렇게 가면 아래 도착하죠. 그럼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길.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아래 도착하죠. 두 번째. 찾았어. 그 다음에 어디였지? 자, 그 다음에 길이 또 있을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도착할 수 있지. 그럼 세 번째 길. 또 있을까? 없지? 이게 다예요. 그래서 길의 종류가 세 종류의 길이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코스마다 확률이 얼마라고? 8분의 3이라고. 따라서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은 그 답이 8분의 3이에요. 알겠죠? 일품책은 이게 하나가 더 있어. 길의 종류 말고요. 도착점이 얘는 4개잖아요. 일품은 하나가 더 있어. 5개가 도착점이 있어. 접근 방식은 왜 똑같아요. 뭐 그때 가면 기억이 안 나겠지만 정리는 잘 해놔. 알았지? 이런 거 시험도 나온다 그래. 안 나올 것 같지? 되게 유치한 문제인데 잘 나와. 자, 다 적으면 233번. 자, 사지선다래요. 사지선다가 뭔지는 아니 얘들아? 보기가 몇 개인 거야? 오지선다는 알잖아. 오지선다는 보기가 5개짜리 문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늘 풀던 이런 방금 푼 문제 같이 보기가 5개인 걸 오지선다라고 하고요. 사지선다는 보기가 4개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도 오해발 카드 써가지고 답안지를 우리처럼 많이 하는데 일본은 아직도 사지선다를 많이 해.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사지선다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중학생 됐을 때인가부터 오지선다로 바뀌었어. 선생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사지선다 세대야.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기가 갑자기 하나가 늘어났어.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찍어서 맞출 확률을 좀 내리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 적어도 2문제를 맞힐 확률을 계산해라. 자, 적어도 멘트 나왔으니까 일단 1-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걸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만 한번 해볼게. 두 가지 이상 맞추는 거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접근을 한다면 두 가지 이상이라는 얘기는 두 문제를 맞출 확률과 세 문제를 맞출, 문제가 총 몇 개야? 네 문제가 있죠? 세 문제를 맞출 확률과 네 문제를 모두 맞출 확률을 각각 다 계산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 더하면 확률이 나옵니다. 근데 세 번 하기 귀찮다고. 그래서 1 스킬을 쓰면 편할까를 한번 고려를 해보자. 안 편하면 이거 하면 돼요. 편하다 느껴지면 이거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사건을 생각하면은 1 마이너스 했을 때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맞췄다. 두 문제 이상 맞췄다의 반대 사건은 뭐가 되겠어? 한 문제만 맞췄다. 그리고 하나도 못 맞췄다. 전체 오답. 1 확률하고 두 개를 계산해서 더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니? 얘랑 반대되는 사건이지. 자, 그럼 몇 개를 갖는 거야? 세 개를 계산할까? 두 개를 계산할까를 고려해봤을 때 나 같으면 밑에 걸 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알겠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지. 얘가 좀 더 편하다라고 느꼈으니까 이거 하는 거야. 자, 이걸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확률만 계산하면 되지 않겠냐? 자, 이거는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맞출 확률이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의 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그냥 한번 해볼까? 한 문제만 맞출 확률을 계산하려면 자, 사지선다예요. 1번, 2번, 3번, 4번 보기가 있는데 OMR 카드 색칠할 수 있는 칸이 4개가 있는 거야. OMR 카드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일본은 실제로 이렇게 써. 4개밖에 없어. 이렇게 됐는데 자, 네 문제 중에 한 문제 맞추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계산해 볼래?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겠니? 1번, 2번, 3번, 4번에 각각 마킹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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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죠. 맞아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가 아니지. 왜요? 1번 마킹하고 나서 2번, 2번 다음에 3번, 3번 다음에 4번을 연이어서 마킹하자. 그러면 연달아 발생하니까 고백 법칙이 나왔어. 이해됐어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자, 여기에서 한 문제만 맞아야 된다. 그럼 그 사건의 경우를 생각해. 그러면 이건 쉽지 않냐?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만 맞는다는 얘기는 1번만 맞았을 때, 2번만 맞았을 때, 3번만 맞았을 때, 3번만 맞았을 때. 네 가지 사건밖에 없지? 그래서 네 가지야. 끝. 알겠어요? 한 문제만 이건 못 쓸 것도 없잖아, 사실. 다음에 전체 오답이어야 되는데 그럼 똑같겠네? 전체 경우의 수는 뭐 네 문제 푸는 거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전체 다 틀려야 된다. 그럼 그 사건의 경우의 수는 뭐 계산해야 돼요? 다 틀리는 경우의 수지. 야, 그럼 다 틀리려면 경우의 수 뭐밖에 없어? 오답인데 잘 들어봐. 한 문제? 잠깐만. 4 곱하기 4 곱하기 10. 한 문제만 맞을 확률이 전체 오답이지. 이렇게 하면 얘네가 좀 헷갈리겠다. 이거 다 썼냐? 좀 편한 걸로 하자.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것 같아. 자, 좀 다르게 해보자. 이러면 너무 헷갈릴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한 문제만 맞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한 거는 그냥 전체 뭉뚱을 해서 네 문제를 그냥 전체 경우의 수를 다 계산했는데 따로따로 해도 돼. 무슨 얘기냐면 한 문제만 맞는다는 얘기는 자, 잘 들어. 1번만 정답일 때부터 시작해서 4번만 아까 쓴 거는 틀린 거 아니야? 4번만 정답일 때까지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한 문제만 맞아야 돼. 그럼 생각해봐봐. 1번만 맞을 확률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 1번 맞고 2번 틀리고 3번 틀리고 4번 틀리는 거잖아. 그럼 확률 계산해볼래? 1번을 맞을 확률은 뭐겠어요? OMR 카드 마킹할 수 있는 게 전체 4칸이지. 그 중에서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맞아야 되는 거니까 마킹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냐? 이해됐어요? 답이 하나니까. 그 다음에 2번은 틀려야 돼. 전체 마킹하는 거 4개야. 그 중에서 정답을 찍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오답이 몇 개 있는 거야? 3개가 있는 거잖아. 3. 정확하게 하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이거 다 곱하면은 1번만 맞을 확률이 돼요. 자, 근데 이게 4번만 맞을 확률만 같이 한번 해볼까? 틀리고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그러면 틀릴 확률은 4분의 3이고 맞을 확률은 4분의 1인 거지 계산한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틀리는 건 4분의 3이고 맞는 건 4분의 1인데 이거랑 어때?
순서만 바뀌었지 값이 똑같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1번만 맞을 확률을 계산해서 1번만, 2번만, 3번만, 4번만 맞을 확률이 어차피 계산해봤자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한 거에다가 곱하기 4만 해주면 요거 하나의 확률이 그냥 나와. 계산해보니까 똑같거든. 순서만 바뀌었지. 순서만 바뀌었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하나만 맞아야 돼.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4, 4 그냥 쓸까? 4, 3, 12 그냥 하자. 이거 몇 분을 안 했나? 3, 4, 5 약분 안 한 걸로 쓸게요 일단. 자, 분모가 4의 4제곱이니까 16의 제곱이니까 256이네. 계산한 거 써줄게. 약분 안 했어요 일단. 256에 자 27 곱하기 4니까 7, 4, 28, 4, 2, 108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니까 108이. 자, 그 다음에 전체 오답일 확률도 계산해보죠. 전체 오답. 자, 전체 오답이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1번도 틀리고 2번도 틀리고 3번도 틀리고 4번도 틀려야 되는 거지. 그럼 틀릴 확률 내가 아까 얼마나 그랬지? 4분의 3이라고 했죠? 그래서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한 거를 4개를 마찬가지로 어떻게 연달아 발생하는 거니까 550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분모는 256이 되고 자, 99, 81이 되겠네요. 자, 이게 256분의 81이 돼요. 81.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걸 1에서 빼주면 된다. 알겠죠? 자, 지금 계산한 걸 한 번 더하는 게 위에 문제야. 위에 풀이야. 근데 헷갈리 귀찮잖아. 한 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밑에 걸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라고 해서 요 사건으로 접근한 거죠. 자, 계산하면은 256분의 67이라고 나와요. 자, 235번 할게요. 자, 이거는 어려워. 되게 어렵진 않은데 좀 어렵긴 해. 잘 봐. 수학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얘들아. 수학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건 나 저번에 내가 한번 강조했어요. 1차 부등식 문제랑 경우의 수 확률 문제가 섞여 있는 거. 니는 저번에 나한테 질문 몽땅 한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첫 번째 눈을 A라고 하고 두 번째 눈을 B라고 했을 때 3A-1이 B보다 작을 확률을 계산하여. 어떻게 했어? 주사위 두 개니까 전체 경우의 선진적이고 요거를 만족하는 A, B 순서성을 어떻게 찾았어? 1차 부등식을 일일이 계산해서 다 찾았잖아. 1차 부등식 개념을 모르면 못 풀잖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지. 니네가 이따가 질문할 문제가 자 239번 전면했죠? 자, 이걸 왜 틀렸을까? 함수 몰라서 틀린 거야. 알았냐? 진짜 정당하게 얘기해줄게. 함수 몰라서 틀린 거야. 알았지? 자, 뭐가 어려운지 지금 느끼겠니? 그냥 단순히 뭐 계산하세요는 그냥 쉬워요. 기본 예제인데 지금 풀라고 하는 문제처럼 경우의 수 확률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제외한 뭔가 다른 이론을 써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 있잖아. 그래서 아까 말한 239번 같은 경우 함수 내용이 섞여 있거나 부등식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이 문제처럼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문제는 연립방정식이야. 연립방정식 이용해서 풀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단원 내용이 섞여 있는 문제가 난이도 있는 문제가 돼. 근데 그리고 239번은 어렵다 치자 그래. 함수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돼. 사실은. 접근을 좀 해본 사람 손도 못 댔니? 어떤 식으로 접근했어요? 손을 좀 대본 사람 나한테 얘기 한번 해보자. 그냥 내가 풀어주면 뭘 의미가 있어? 손댄 사람 해보려고 시도해본 사람 전혀 없어? 지성이
아예 못 풀었어? 그래? 너는 전혀 못했어? 다 손을 못했어요? 잘 봐봐. 야, 연립방정식 활용이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연립방정식 활용 때 제일 처음에 내가 뭐 먼저 얘기해? 활용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했어? 식 세우기. 식 세울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설정했죠? x, y 미지수부터 설정했죠? 기억하니? 연립방정식 문자 2개잖아. 그러면 잘 봐. 얘가 연립방정식인지 아닌지를 바로 보고 맞추는 건 힘들 수 있어. 근데 거기 봐. 흰 공하고 검은 공이 들어있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어요? 검은 공의 개수를 구하여라. 일단 이게 어려운 건 뭐냐면 니네가 지금까지 풀던 대부분의 문제는 문제에 있는 조건 보고 확률 계산하는 거. 내가 지금 한 것처럼 확률 계산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문제는 그냥 확률이 주어져 있지. 답이 주어져 있어. 근데 거꾸로 뭐가 안 주어져 있어? 조건에 해당하는 흰 공하고 검은 공의 개수가 안 주어져 있어. 그래서 이거는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을 묻는 게 아니라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을 세워야 되는지를 묻는 문제야. 거꾸로 묻기 때문에 모든 수학 문제가 거꾸로 묻는 문제는 다 어려워요. 그게 별별력 문제예요. 근데 얘는 거기에다가 연립방정식까지 섞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2배 더 어려운 거야. 알겠죠? 하지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잘 봐. 흰 공하고 검은 공의 개수가 조건인데 몰라요. 2개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미지수 쓰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검은 공의 개수를 물어봤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흰 공의 개수를 x개라고 나와. 생각해보니까 이건 내가 아닌가? 내가 일요일날 이거 비슷한 거 풀어주지 않았나? 일품 특강 할 때. 안 해줬나? 해준 거 같은데? 안 했어요? 그래? 굳히게 이런 것도 똑같은 거 있는데? 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해보자. 검, 은, 공, y개 이렇게 미지 쓰는 거야. 자, 뭐 어떤 것처럼 시작한 거야? 연립방정식스럽게 시작한 거지. 연립방정식 활용 같이 시작한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자, 확률을 니네가 거기 검은 공일 확률이 7분의 3이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니네가 검은 공일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식을 세웠다면 어떻게 세웠을까요? 자, 봐봐. 전체 공의 개수가 흰 공하고 검은 공만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미지수를 썼을 때 니네가 알 수 있는 건 전체 공의 개수가 몇 개인 거야? x 더하기 y 개수. 다른 색깔 공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검은 공일 확률이래. 그러면 니네 확률 계산해봐서 알잖아.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의 경우의 수가 확률이죠. 그러면 공의 개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전체 공의 개수가? 전체 경우의 수지. 그럼 x 더하기 y. 두네. 무슨 사건을 원해? 검은 공일 때를 원해. 검은 공 몇 개래? y개. 그 사건의 경우의 수는 공의 개수 y개가 되겠지. 그럼 이거 자체가 확률이야. 검은 공일 확률이야. 알겠어요? 문자로만 바뀌었지 니네가 했을 거야. 야, 똑같잖아. 야, 5개하고 3개라고 해봐. 검은 공일 확률 계산하세요. 어떻게 했어요? 전체 공의 개수 8개분에 검은 공일 개수가 3개니까 8분의 3. 니네가 이렇게 답내지 않았겠냐? 그게 문자로만 바뀐 거야. 뭐가 달라요? 심지어 복잡하지도 않아. 알겠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물론 쉽지 않지만.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 계산했을 때 문제에서 7분의 3이 돼요. 왜 근데 연립방정식이라고 했을까요? 이거 식 정리해봐봐. 3x 더하기 3y가 7y니까 자 3x-4 y가 빵이라는 x, y에 관한 식 하나가 나왔죠? 하나 더 있으면 뭐가 가능하겠어? 연립방정식이죠. 자, 밑에 조건 하나 또 있지 않냐? 자, 밑에 건 좀 달라. 처음 상자에 흰 공을 한 개 더 넣었대. 자, 봐봐. 내가 아까 말한 거는 공을 넣기 전에 그냥 전체 공의 개수였어요. 그럼 x 더하기 y개가 전체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흰 공을 한 개 더 넣었대. 자, 그럼 잘 봐. 흰색을 하나 더 넣었대. 그럼 이때 흰 공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x 더하기 1개가 되겠죠. x 더하기 1개. 이게 흰 공의 개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검은 공의 개수는 그냥 y개. 안 변했지? 그럼 그거 분해. 자, 이번에도 검은 공일 때를 원했다? 검은 공의 개수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뭐가 다르냐고. 똑같잖아. 자, 그럼 확률이 얼마래? 5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식 정리해. 2x 더하기 2y 더하기 2가 5y니까 좌변 우변 정리하면은 2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1. 자, 두 번째 연립방정식 나왔죠? 두 번째 식 나왔죠? 그럼 연립방정식 풀면 돼요. 알겠냐? 한 명도 못 맞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 계산은 니네가 하세요. 이거 못 푸는 사람 없잖아. 이거 못 푸는 사람 시험 못 푼다. 얘네. 자, 다음엔 2, 3, 6 할게요. 내신 때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알았죠? 첫 시험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기말 때 니네가 부담이 없어요. 기말 더 어렵다고 내가 얘기했죠? 부동식, 함수 더 어려운 거예요. 자, 보자. 자, 이 문제는 일단 노가다 문제인데요. 노가다 문제가 중학교 과정에서 나올 때는 정말 매너 없는 문제가 아닌 이상 규칙 있게끔 노가다 문제를 주게 돼 있어.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거나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잘 들어봐봐. 힌트는 이거예요. 자, 일단 주사위를 3번 던졌대. 그럼 자, 확률 문제니까 전체 경우에서 계산해야 돼. 정원아, 주사위 3번 던지는 경우에서 어떻게 계산해? 3번이니까 6을 한 번 더 곱해야 되지. 6의 세제곱이야. 216. 됐어요? 자,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자연수인 경우에서만 찾으면 돼요. 회사건의 경우에. 자, 그냥 봐봐. 얘가 자연수래. 자, 이게 정체가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세 번째 주사위 등이거든. 오케이? 근데 지금 생긴 건 분수 모양이죠. 근데 분수가 아니라 자연수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 숫자 개념을 확실히 좀 알아야 돼. 뭐냐면 분수 모양인데 문제에서는 자연수랑 원해서 얘기는 분모에 있는 A, B라는 어떤 숫자가 있을 때 날아가야 되겠지? 약분돼가지고 분자 분모가 어떻게 자, 이런 거잖아. 2분의 4 같은 거는 분수 모양이지만 약분하면 자연수가 되잖아. 이해됐어요? 3분의 6 같은 것도 약분하면 2가 되죠. 1분의 5도 약분하면 그냥 5가 돼. 분수가 아니라 자연수 모양으로 바뀌죠. 안 되는 건 뭐겠어요? 뭐 이런 거겠지. 이런 건 약분이 안 되니까 그냥 이 자체가 기하분수가 돼가지고 그냥 분수 모양이지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 숫자랑 이 숫자랑 비교하면서 한번 느껴볼래? 약분돼서 2가 되고 약분돼서 2가 되고 얘는 그 자체가 그냥 뭐가 될 거야? 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야. 두 개 이것만 한번 봐. 요 숫자랑 요 숫자랑 한번 비교해볼래? 약분이 됐는데 이것도 약분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좀 곤란한 게 4분의 10 같은 거는 약분하면 2분의 5로 약분이 되기는 하는데 약분 됐다고 해서 무조건 자연수가 되냐? 안 되잖아. 그러면 얘는 1차적으로 약분은 되기는 되는데 약분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거냐? 분모에 있는 숫자가 약분 과정에서 사라져야 돼. 몽땅 다. 얘처럼 잔해가 남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약분되면서 사라져야 돼. 그럼 이거를 좀 유식하게 표현해보자. 니네 1학년 1학기 때 제일 처음에 뭐 배웠니? 약수합에서 공부하지 않았냐? 저번에 내가 물어봤지.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저번 시간에? 약수가 뭐예요? 나누어 떨어뜨리는 게 약수잖아. 배수가 뭐예요? 자연수를 곱했을 때 만들어지는 새로운 숫자들이 다 배수입니다. 그러면 2하고 4의 관계를 봐. 약분되는 과정에서 분모의 2가 날아갔지. 근데 그 숫자가 공교롭게도 4의 약수죠. 3은 6의 약수죠. 그래서 약분 과정에서 사라졌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은 거꾸로 썼다. 분모의 숫자가 분자의 숫자에 뭐가 돼야 돼? 약수가 돼. 그래야지만 약분되는 과정에서 다 날아간다. 얘는 약수가 아니죠. 4가 10의 약수니?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잔해물이 남았잖아. 얘도 마찬가지지? 얘는 아니구나.
어쨌든 약분되는 건 약분되는 건데 약분 과정에서 분명히 분모인 숫자와 분자인 숫자에 뭐가 돼야 돼? 약수가 돼야 돼. 약수. 그래야지만 분수 모양이 자연수 모양으로 바뀐단 말이야. 알겠어요? 결론이 이거야. 빨간색.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떠든 거예요.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 관계 만족하는 숫자 조합만 찾으면 돼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분모 숫자가 분자 분모 숫자가 분자 숫자의 약수라고 했잖아. 기준을 뭘로 잡을래? 얘가 좀 더 우월한 애 아니냐? 밑에 있는 애를 약수로 갖고 있다. 그래서 C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C가 1일 때. 잘 들어. A 곱하기 B라는 분모인 숫자가 C에 있는 숫자 1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1의 약수는 1밖에 없지. 분모가 1이 되는 거지. 이때는 분모가 1의 약수인 1밖에 없지. 그러면 1일 때 A 곱하기 B의 순서상을 써보자. 그럼 뭐 있어요? A 곱하기 A B순으로 쓸게.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1이고 B가 1일 때 밖에 없죠. 그래서 순서상이 정확하게 뭐가 되는 거니? 1 나오고 1 나오고 1 나오면은 전체가 자연수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 일일이 숫자를 여기다가 1부터 6까지 다 대입해서 찾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세월 오래 걸려요. 자, 216까지 케이스가 발생해요. 언제 다 따진 거야? 오래 걸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C가 2일 때. 그럼 분모는 뭐가 될 수 있어? 분모의 약수는 1하고 2죠. 아, 분모의 약수래. C의 약수가 1하고 2죠. 그러면 그때 A, B 순서상은 뭐가 있는 거니? 분모가 1이 되면 된다고 했으니까 1 나오고 1 나오면 되는 거고. A 곱하기 B가 분모야. 그 다음에 2가 되려면 A가 2고 B가 1. 근데 뒤집어져도 돼요? 안 돼요? 되죠? 1, 2 이렇게 되는 거지. 세 가지. 자, 다 해야 돼. 그래서 C가 3일 때. 자, 분모에 있는 숫자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있다. 겹친다 이거 계산하다 보면은 다 세면 안 돼. 그래서 조심해야 돼. 자, 분모가 약수가 1하고 3이지? 그렇죠? C 3의 약수가. 그래서 A, B 순서상은 1, 1도 되고 잠깐만 1, 1, 3, 1 아, 내가 말 잘못했어. 자, 좀 이따 수정해 줄게. 자, A, B가 있을 때 자, A, B가 1, 1 나와도 되고 곱해서 3이 되는 숫자는 3, 1하고 1, 3 이렇게 발생하죠. 분모가 3이 되는 경우. 자, 끝. 다 쓰면 돼. 자, 여기다 쓸게. C가 4일 때. 자, 그러면 4의 약수는 1, 분모가 될 수 있는 게 1하고 2하고 4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곱해가지고 1, 2, 4 되는 A, B 순서상을 써보면 뭐가 되겠어? 1, 1. 그 다음에 2가 되려면 2, 1, 1, 2. 곱해서 4. 곱해서 2, 곱해서 2. 그 다음에 곱해서 4가 되는 거. 1, 4, 4, 1 하고 또 뭐 있어요? 2, 2도 있죠? 이렇게 하면 좀 편하다. 기성아 잘 듣고 있는 거지. 앞을 봐야 적당히 볼 거야. 해봐. 그 다음에 C가 5일 때. 자, 분모는 이제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예요? 5의 약수니까 1하고 5죠. 자, 봐봐. 그러면 A, B 순서상이 될 수 있는 건 자, 1, 1이랑 자, 곱해서 5가 되는 거. 5 곱하기 1, 1 곱하기 5 이렇게 있죠. 3개밖에. 자, 그 다음에 C가 6일 때까지. 이때는 분모가 얘는 좀 많네. 자, 6의 약수는 1, 2, 3, 6이죠. 그럼 다 써야 돼. 그럼 A, B 순서상은 뭐가 있어? 분모가 1일 때, 분모가 2일 때, 분모가 3일 때, 분모가 6일 때. 자, 곱해서 6이 돼야 돼. 잘 봐. 2 곱하기 3, 3 곱하기 2. 더 있네요. 있냐 없냐. 1 곱하기 6도 있잖아. 주사위문이잖아요, 저거. 1 곱하기 6, 6 곱하기 1도 되지. 이게 다야. 자, 근데 내가 아까 잘못 얘기한 거. 자, 내가 아까 좀 말을 잘못했는데요. 여기 1, 1하고 여기 1, 1 겹치니까 빼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말 잘못했어. 여기에서 1, 1은 뜻이 뭐니? A가 1이고 B가 1이고 C가 1이다를 뜻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있는 1, 1은 뭐야? A가 1이고 B가 1이고 C가 2지? 그럼 엄연히 다른 경우였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미안해. 그래서 겹치는 거 없으니까 그냥 다 세면 돼요. 다.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고, 열둘,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개네. 자, 그래서 전체 경우 수가 이거였으니까 답은
216분의 25가 답이야. 하나라도 까딱 잘못 계산하면 바로 틀리겠지. 이런 게 어려워. 자,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핵심은 이겁니다. 분모가 분자의 약수야. 알겠지? 그래야지 뭐가 돼? 분수 모양이 자연수로 바뀐다. 알겠죠? 이 정도는 시험 문제 나와. 알겠냐? 어려운 학교는 나와요. 여러분, 대한여중 긴장하시고 나와요. 어려운 문제 한두 개씩은 꼭 나와. 학교 선생님들마다 다른데 재작년까지 대한여중 같은 경우에는 2학년이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작년 대한여중 선생님이 2학년 선생님들은 쉽게 냈어. 갑자기 막 선생님들이 물갈이가 되면서 이번에는 모르겠어. 혹시 선생님들 스타일 소문 들은 거 없어? 문제를 어렵게 내신댄다 뭐 그런 거 있어. 3학년에 있다가 2학년 오신 선생님들 있으면 되게 어렵게 내요. 그런 선생님 계시니 혹시? 파이팅. 대한여중이 이상하게 어렵게 많이 냈어. 대한중은 까다롭게 냈고 까다롭게. 부안중은 뒤통수 치는 문제를 많이 냈고 학교에 있는 문제만 풀면 못 맞추는 문제가 내 기억엔 좀 있었어. 자, 나중에 풀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적었냐? 자, 2, 3, 7번 할게요. 아, 맞구나. 2, 3, 7번. 대신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시키는 거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잘 볼까 말까야. 알겠지? 진짜야. 열심히 안 하면 망해. 못 봤다고 학원 옮겨가서 소용이 없다니까. 본인이 열심히 안 했는데 뭐가 소용이 있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안 나왔다. 그럼 나가도 돼. 딴 데 가도 돼. 그럼 내가 잘못한 거지. 어쩔 수 없는데. 난 진짜 내신 때 엄청 괴롭힐 거야, 너네. 그거 좋은 의미로. 잘 봐야 되니까, 시험. 야, 시험 왜 봐요? 학교에서 보니까 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시험 왜 봐? 잘 보려고 보는 거야. 못 보려고 뭐 하려고 봐. 그럴 거면 학교 안 가지. 그냥 빵점 맞고 가야지. 기왕 봐야 되는 시험이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잘 봐야 되지 않겠냐.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80점을 받아도 머리가 좋은 애인데 대충하고 80점 받은 애랑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81점, 82점 받은 애랑 당연히 숫자가 더 잘하는 애야. 왜 똑같은 82점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냐?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더라. 근데 대신에 노력 제대로 하지도 않고 시험 못 봤다고 울고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울어도 싸요 사실. 공부 열심히 안 했죠. 작년에 온 애들 많았다니까. 시험 보고 나서 울었대요. 쉬는 시간. 그럼 뒤 시험 못 봤대 그래서 눈물이 계속 멈추질 않아. 지어낸 거 같지? 진짜야. 눈물 많은 여인분들 긴장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눈물이 많다.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수학을 아직 과목은 며칠 해보는지는 안 나왔겠는데 보통 학교마다 다른데 첫 시간에 많이 봐 수학을. 그리고 니네가 중간고사면 하루에 2과목 보는 날이 있을 거야. 그때는 1교시 시험 보고 2교시 시험 공부하고 3교시 다른 과목 보고 이럴 거야. 중간에 시험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계속 울었대. 딴 공부하면 자꾸 우니까 복도 내보내고. 진짜 그랬다니까. 근데 우리 반에는 아니고 다른 반에서 내가 들은 거긴 한데 우리 반에 내가 가르쳤던 애는 운 애는 없었어요 사실. 다른 반 애들에서 유독 좀 많이 울었는데 그만큼 내가 괴롭혔거든. 똑같이 60점, 70점 받았는데 걔네는 안 울더라고. 선생님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나오네요. 다음에 잘할게. 그러고 나갔어. 기말고사 보고 나갔어. 중간고사 때 망하고 기말고사 때 잘 봤는데 그러고 나갔어. 어쨌든 나가고 안 나가고 니네 자유고요. 어쨌든 나는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100점 다 맞게 하겠냐.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좀 기다려. 시험지 없어요 여기? 갖다 줄게. 가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몇 점이 됐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만 열심히 연습하면 돼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 100점 아니면 안 돼.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 난 올백 맞은 적 없어. 수학. 물론 대부분 잘 맞았어요. 중3 때는 다 맞았어요. 100점 다 맞았는데 2학년 때는 나도 많이 틀렸어. 2학년 어렵다니까. 80점 맞은 적도 80점대 나온 적도 있어. 경우의 수 확률 다는. 여기가 어렵다니까. 그래서 얘기했잖아. 내가 다 100점 맞았으면 니네한테 당당하게 얘기하지. 100점 아니면 꺼져 막 이러겠지만 농담을 했겠지만 아니라니까. 어떻게 매번 다 맞냐. 하지만 뭔가 성적을 딱 받았을 때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니네가 노력은 해야 돼. 그래야지
그거를 딛고 기말고사 때 더 열심히 할 거야. 대충 해놓고 못 봤다. 그럼 뭐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내가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우리 반 애들 다 늦게 봐요. 시험 일찍 보는 학교 없어요. 다 5월에 봐.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하는 거잖아. 하니까 정말 열심히 하자. 알겠지? 노력하면은 잘 봐. 무조건 잘 보게 돼 있어. 알겠죠? 자, 보자. 237번. 자,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가 있는데, 자, 한 장을 뽑아서 나온 수를, 자, 이거 좀 헷갈리겠다. 한 장을 뽑았는데 그 수를 분자로 하고 분모는 무조건 210이래. 분모가 무조건 210이고 분자에 있는 숫자가 뭔지 몰라. 그냥 x라고 하면 나갔다. 이 숫자가 1부터 100까지 숫자죠. 그쵸? 그랬을 때, 자, 우리 시험 범위 내용이 다 나왔네요. 자, 이런 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니네가 시험 볼 때쯤 되면은 세월이 한 학기가 흘렸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수와 순환소수에서 분모가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지금은 알고 있지만 그때 가면 가물가물 하겠죠? 그런 애들이 틀리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아까 풀어준 235번 문제랑 똑같은 뉘앙스인 거야. 자, 235번 연립방정식과 확률이 붙어있는 문제였죠? 얘는 유리수와 순환소수랑 확률 단원 붙어있는 거야. 이런 게 어려운 거야. 근데 시험 문제는 나와. 늘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알겠니? 자, 이런 거 잘 풀어야 되겠구나. 나중에. 지금은 힘들지만. 잘 봐. 자, 근데 이건 우리 시험범위니까 연방도 시험범위였지만 이걸 할 수 있어야지. 자, 얘가 뭐라 그랬어요? 유한소수가 아니네. 이건 순환소수가 돼야 되는 거야.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잘 봐.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졌을 때 x에다가 1부터 100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어 봤다?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1부터 100 중에 어떤 숫자는 순환소수가 되고 어떤 숫자는 유한소수가 되지 않겠니? 그럼 일단 니네가 해야 되는 작업은 얘 소인수분해 해야 되죠. 그렇죠? 소인수분해 해야 되니? 어떻게 돼? 7 곱하기 30이니까 얼마냐? 6? 아니 3 곱하기 12 3 곱하기 12죠. 그러면 그거 좀 다양하게 나와.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이네. 자, 그럼 얘가 순환소수가 돼야 되니까 니네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가 되겠니? 3하고 7이 날아가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날아가면 유한소수 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 둘 중에 하나는 날아가도 돼, 안 돼? 그거는 상관없지.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둘 다 약분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x에다가 1부터 100까지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얘네가 다 날아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안 날아갈 경우랑 아예 약분이 안 되거나 또는 하나만 약분되는 경우랑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졌을 때 어떤 게 더 많을까, 표본이? 둘 다 약분되는 경우가 거의 흔치 않지 않겠냐? 별로 없지 않겠냐? 내가 왜 이런 감각적인 얘기를 했냐면 다 약분되지 않고 하나만 남아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거를 원래 원칙대로 풀면은 3만 약분 7 살아있으니까 순환소수지. 2번 7만 약분 3 남아있으니까 순환소수지. 그리고 3하고 7 모두 약분하지 않을 때 그러면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일 때는 답이 뭐가 돼요? 순환소수지. 근데 귀찮아. 3번 다 해. 그래서 무슨 스피를 써? 지웠나? 여기는 없군. 그래서 이게 귀찮으니까 1마이너스 하자. 그럼 뭐 계산하면 되겠니? 내가 아까 언제일 때 큰일 난다 그랬죠? 3하고 7이 다 약분되면 순환소수가 아니라 유한소수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빼? 3과 7 모두 약분시킬 확률을 빼면은 나머지 케이스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3하고 7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살아남아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좀 어려운데 자, 이렇게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세개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한 번만 하겠다고. 편하게 하자고. 자, 알겠어요? 3하고 7이 다 약분되면 큰일 난다 그랬잖아. 근데 거꾸로 3하고 7이 모두 약분되는 확률을 빼면은 나머지 케이스는 뭐가 되는 거야? 무조건 3하고 7 중에 하나 이상 살아남아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보자. 1 마이너스 3하고 7이 모두 약분이 되는 확률을 계산하자.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100개죠? 1부터 100 중에 하나니까. 전체 경우의 수 100. 그 중에서 3하고 7을 모두 약분시키려면 x가 뭐가 돼야 되니? 3하고 7을 모두 약분시켜야 되는데
야, 이거 시험범위잖아. 대답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 있는 x가 3하고 7을 몽땅 몇 번 시킨대요? 그럼 x는 뭐가 돼야 돼? 뭐의 배수? 21의 배수지. 그래. 몇 개 안 되잖아. 1부터 100 중에 21에 대해서 뭐 있어요? 21, 42, 63, 84까지밖에 없죠? 그럼 4개요? 이게 더 편하지 않겠냐? 이거 다 하는 거구나. 해보니까 어때? 100개 중에 4개만 유한우수 되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내가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얘기한 거라니까. 자, 됐어요? 그래서 1-25분의 1이니까 답은 25분의 24예요. 자, 이걸 통해 느껴야 되는 건 니네가 1번, 2번, 3번 케이스를 계산하려고 했으면은 경우의 수가 96개가 생기는 거야.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1-한 거야. 알겠니? 자, 부지런히 하자. 니네 기출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4년 전부까지 다 찾아서 만들고 있는데 몇 개 학교가 없었어. 학원에. 왜냐면 기본적인 자리는 다 학원에서 만들어요. 만드는데 이 학원이 옛날부터 모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다니질 않잖아. 사실 여기가 완전 초대형 학원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부 학교가 없어. 매해마다. 그러니까 니네가 중간중간에 없는 연도가 있었어요. 호성중이 예를 들어서 뭐 2015년도에는 호성중 학생이 없었어. 그럼 그 학교 시험지가 없는 거야. 이 학원에는. 나한테 자료가 없었는데 나한테 다 구했어. 그래서 어제 새벽 6시 반까지 타이핑을 다 쳤습니다. 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니네 시험 잘 보게 하려고 내가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단 말이야. 기출문제만큼 소중한 재산이 어디 있냐? 니네 학교 문제. 알겠니? 그런 거 풀어보면 나중에 일단 기초 작업이 니네가 요 공부답 한번 풀고 나서 그걸 할 거야. 벌써 풀면 힘들어. 하지만 오늘 하는 걸 그냥 해보는 거야. 니네 기본 실력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알겠니? 못 봤으면 좌절하지 말고 4주 동안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보자. 238번. 자, 길이 정오각형짜리 이렇게 길이 있는데, 자, A에서 출발했대, P점이. 그래서, 자,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한 칸이 1이래요. 그랬을 때, 이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P가 꼭지점 D에 올 확률이. 자, 뭐라고 했어요? 어디 와야 돼? 여기 와야 돼. 자, 주사위 몇 번 던졌대? 2번 던졌대요. 자, 그럼 주사위 2번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이죠, 정원아? 그쵸? 전체 경우의 수.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P에 도착할 경우의 수를 쓰면 되겠죠? P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분자에 쓰면 되는 거죠. 경우의 수. 자, 그럼 계산해 볼래? P에 언제 도착할까? 너가 따로 세도 되는데, 자, 봐봐. 특징을 한번 생각해보자. 시작점이 A지. 그러면 주사위 눈이 뭐가 합인가? 법인이야. 뭐야? 합이구나. 자, 더했을 때 주사위를 2번 던진 거잖아. 그러면 적당히 주사위 2번 던져서 숫자를 더했어. 더했을 때 제자리에 올 때가 언제니? 1칸, 2칸, 3칸, 4칸, 5칸. 그래서 합이 이거 쓰지 마세요. 5가 나오면 1, 2, 3, 4 5 나오니까 P가 원래 있던 A 자리로 돌아오죠. 요건 알겠냐? 여기까지는? 그러면 합이 10이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해가지고 2바퀴 돌고 어떻게 돼요? 또 제자리로 오죠. 이걸 왜 얘기했냐면 여기 오는 게 목적이잖아. 그럼 생각해봐봐. 주사위 눈의 합이 하나 둘 셋 나오면 합이 3이면, 자, 이거 쓰지 말고. 자, 합이 3이면, P점에 무조건 도착해야 돼요. 하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한 바퀴를 더 돌아, 얘는 한 바퀴 돈 거였잖아. 한 바퀴를 더 도는 거였잖아, 이거. 그러면, 여기에서 또 P점에 올 때가 언제일까를 생각하면은,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냐? 합이 1, 2, 3, 4, 5, 6, 7, 8 나오면 또 제자리를 한다. P점이 아니지. D점에 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합이 3인 경우도 있지만 합이 8인 경우도 어디로 와? P점이 여기에 딱 도착한다. 더 있을까요? 야, 이게 특징 볼래? 한 바퀴, 2바퀴 돌았을 때 합이 5가 증가해요. 얘도 계산해보니까 합이 5가 증가해요. 그럼
한 바퀴를 더 돌아가지고 또 D점에 도착을 만약에 한다면 정원아 합이 얼마가 돼야 돼? 5를 더한 13이 되면은 원래는 여기에 또 오는데 주사위 두 개의 합이기 때문에 13은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생각 안 해도 되고 파란색, 빨간색 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계산하면 돼요. 합이 3인 경우 주사위 두 눈의 합이 3입니다. 그러면은 순서상으로 그냥 쓸게요. 1 더하기 2 2 더하기 1 두 가지 합이 8이 나와요. 자, 더해서 8이야. 그러면 1은 안 될 거고 2 더하기 6 물론 6 더하기 2도 되죠. 그 다음에 3 더하기 5 5 더하기 3도 되죠. 또 있냐? 4 더하기 4도 되죠. 자, 이게 다네. 그럼 5개, 2개니까 케이스가 7가지 케이스가 발생해. 자, 따라서 분모에 들어갈 숫자가 뭐가 되는 거야? 7이 돼. 답이 36분의 7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특징은 숫자가 크게 나왔을 때 원래 있었던 자리로 되돌아올 수도 있네 라는 것 때문에 합이 3인 경우만 생각하면 큰일 나고 8일 때까지 계산을 해줘야 돼. 애들 많이 틀리는 게 이것만 계산. 알겠죠? 숫자가 더 많이 나왔을 때 합이 8이 나오면 한 바퀴를 더 돌아가지고 요점에 D점에 올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자, 239 하고 240도 있네? 다 해야 돼. 239, 240 다 하자. 빨리 하자. 자, 내가 다 못 풀어준다고 한 게 이유가 있어. 이거 다 풀어주면은 이것만 하고 끝나요. 못한 거는 남아서 하세요. 시험 봐야 되니까. 아, 맞다. 정원아, 그거 알아왔니? 토요일에 가는 거? 몇 시? 4시, 6시? 아침에 오셔야겠네. 자, 토요일날 1시간만 일찍 오세요. 11시에 오세요. 그러면 저 채원이는 2시간 있었지. 몇 시부터 몇 시부터? 4시? 똑같네. 같은 학원다니냐? 아, 그건 아니구나. 영어지 너는? 넌 신청을 했어요 혹시 그거? 아무 때나 골라서 가면 되겠네. 그러면 4시에 가. 중간에 시간 애매하면 뭐 어디 학원 다니니? 아, 최선이에요. 그러면 뭐 미리 가서 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숙제하다 가던가 본인이 자유롭게 하시고. 알겠죠? 자, 그렇게 하자. 그래서 토요일 날은 1시간만 일찍 오자. 11시부터 3시간 합시다. 알겠죠? 자, 239번. 자, 함수 나왔다.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야, 그 그림 처음 보냐? 그거만 한번 물어볼게. 거기에 있는 그림을 처음 보니? 함수 때 이거 많이 했어. 기억하니? 내가 자, 기억을 떠올리게 해줄게. 어디 갔냐? 내가 칠판에다가 막 이렇게 나무막대기 돌렸던 기억하니? 그게 이 문제야. 똑같은 문제야. 알겠냐?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야. 까먹었으니까 못 푸는 거야. 처음 보는 문제 절대로 아니야. 나무막대기 돌린 건 기억하지? 그래. 그럼 그나마 다행이야. 그 문제란 말이야. 자, 보세요. 자, 1,2하고 2,1이래요. 자, 뭐 크기를 무시하고. 자, A, B점이 이렇게 있고. 그랬을 때 Y는 A분의 BX인데 일단 특징을 좀 생각하세요. 내가 아까 나무막대기 돌렸을 때 그게 뭐였냐면 자, 이런 식으로 나무막대기를 이렇게 돌렸을 때 나무막대기가 돌아가는 거는 기울기에 따라서 변하는 거였고 안 변하는 게 뭐였냐면 요 Y절편이 안 변하는 거였단 말이야. 여기다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막 나무막대기를 돌렸었다고. 안 변하는 값이 Y절편이었어. 근데 이 문제는 Y는 AX라고 돼 있죠. A분의 BX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걸 봤을 때 A분의 B가 뭐니? 기울기지? 그쵸? 그럼 기울기에 따라서 이 나무막대기가 돌아가는데 뭐가 안 변하냐면 Y는 A분의 BX는 특징이 뭐냐면 뒤에 꼬랑지 붙은 숫자가 원래 우리 1차 함수 때 뭐라고 공부했어요? Y절편이죠? Y절편? 근데 Y절편이 얼마야? 빵이야. 얘는 뭐냐면 무조건 Y절편이 빵이야. 안 변해 Y절편은. 그래서 여기 진하게 색칠한 요 점은 그대로 지나는데 A분의 B라는 기울기 값에 따라서 이 나무막대기가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돌아가는 거 여부에 따라서 이 성분 AB하고 안 만날 때도 있고 만날 때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게 함수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 y는 a분의 bx가 성분 AB와 만날 때의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 근데 얘는 확률로만 바뀐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그 문제를 까먹었으니까 못 푸는 거라고. 복습이에요. 이게 1차 함수 복습이에요. 확률 문제가 아니야 얘는. 그래서 그냥 1차 함수 문제야. 알겠니? 자 해보자. 그러면 자 만날 확률을 물어봤다. 그리고 A하고 B의 정체가 뭐죠? 주사위 눈이다.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똑같이 36이에요. 자 됐지? 그 다음에 분자에 들어갈 때가 뭐 계산해야 돼요? 이 나무 막대기가 성분 AB와 만나는 경우에서지. 만나는 경우에서. 그럼 언제부터 만나냐? 나무 막대기를 또 소환해볼게. 자 원점은 무조건 지나요. 언제부터 만나? B점에 딱 터치하는 이 순간부터 성분 AB하고 만나죠. 그럼 이때 기울기가 하나 있겠네? 이렇게? 그럼 이때부터 시작해서 또 돌아가면은 돌아갈 때마다 성분 AB하고 교점이 계속 존재하네? 계속 존재하네? 계속 존재하다가 언제까지 교점이 생겨? A점에 만날 때까지만 교점이 존재하네? 그래서 이때까지가 딱 교점이 생길 때고 이거를 이렇게 벗어나면 교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기울기의 범위가 이 직선, 1번 직선의 기울기부터 2번 직선의 기울기 요 사이일 때까지의 기울기 값만 찾으면 게임 끝나는 거야. 자, 기울기 찾아봐. 기울기 정의는 뭐였어요? 그러면 기울기 찾아야 돼 얘들아. 기울기 어떻게 계산했어요? 따먹었지 또? 봐. 이러니까 못 푼 거라니까. 못 풀지. 함수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 기울기의 정의 뭐였어? 기억나는 사람 한 명도 없냐? 일부분이라도 기억나면 얘기해봐. 어떻게 계산했어? 기울기. 뭐의 증가량분의 뭐의 증가량이었어요? 그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었지?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어? 1번 직선은 원점과 2,1이라는 비를 지나고요. 맞아요? 그럼 지나는 두 점 하니까 기울기 찾을 수 있었다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었다고. 그래서 직선 1번의 기울기를 계산하면은 자, x는 0에서 2까지 커졌어. 2가 커졌네요.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은 0에서 1이 됐으니까 1이 커졌네요.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1이었어. 똑같은 거다. 그때 했다 나.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됐어요. 한 달. 자, 그 다음에 2번 직선 이거 2번 직선은 똑같이 0,0하고 얘는 1,2를 지나고. 그럼 기울기 찾아보자. 직선 2번에 기울기. 자, 0에서 1이 됐으니까 x값이 1이 커졌네요. y좌표는 0에서 2가 됐으니까 2가 커졌네요. 알겠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얘는 2야.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1차 함수 문제였으면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기울기 a분의 b에 해당하는 기울기의 범위가 얘부터 얘까지가 되는 거야. 2분의 1부터 2까지. 1차 함수 문제였으면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AB의 경우의 수를 이제 여기 들어갈 거. AB의 경우의 수 만날 때 AB의 경우의 수 계산하는 거를 바뀐 거잖아. 자, 그러면 이 범위를 만족하는 AB 순서쌍을 찾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AB와 만났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하자. 어떻게 할래? A분의 B가 2분의 1보다 커야 된대. 근데 2보다는 작아야 된대. 어떻게 계산해? 양변에다가 자, 그냥 나눠서 할까? 자,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썼지? 자, 요거까지만 풀자. 알았지? 시간이 없어서 시험 봐야 돼. 쉬는 시간도 좀 줘야 되잖아. 쉬는 시간 주면 시험 못 볼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화장실만 좀 가볍게 갔다 오자. 시험 봐야 돼. 왜냐면 니네 40분 주면 못 풀 것 같은데. 아니 35분 주면. 원래 그 시험 대비할 때 난이도 그 기출 문제 풀 때는 OMR 카드 그 작성하는 시간 5분 빼고 봐요. 35분밖에 안 봐요. 오늘 그냥 40분 하려고 첫 시험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풀고 나서 저 물만 마시고 옵시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이렇게만 합시다.
자, 요거 계산해 볼게. 여기다 한번 더 쓰자. 자, 요 범위를 만족하는 A, B 찾는 거야. 잘 봐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뭐냐? 부등호 표현 두 개 있는 거 이거 언제 했어요? 정원아? 졸지 마! 언제 했어? 부등식 표현 두 개 있는 거 어디서 했어요? 연립부등식이잖아. 그럼 어떻게 풀었어요?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한번 풀었잖아. 기억해요? 그럼 1번 먼저 풀어. 2번 나중에 풀어. 자, 1번. 자, 2분의 1하고 A분의 B하고 자, 비율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할래? 양변에다가 2A를 곱해요. 자, 그러면 A는 2B다 이렇게 나온다. 양변에 2A 곱하면. 그쵸?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A, B 순서쌍을 찾으면 돼. 자, 그럼 해볼래? A, B 순서쌍 쳐보자. 그러면 자, A가 1이야. 대입해야 돼, 일단. A가 1이면 B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 B에는 2B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근데 B가 1일 때 이미 우변이 2가 되잖아. 그럼 1이 2보다 당연히 작죠? 그러면 볼 것도 없이 1,1부터 시작해서 1,6까지 다 되네. 그치? 그 다음에 A가 2일 때 그럼 A가 2가 되면은 B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얘도 1부터 다 되지. 2 대입하고 1 대입하면 양변이 2로 똑같잖아. 그럼 얘도 볼 것도 없이 2,1부터 2,6까지 다 되네. 삼, 사, 이렇게 하면 풀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자, 2번도 미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A분의 B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2번식이죠? 그럼 A를 넘겼다. 그럼 B는 2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 그냥 너무 복잡할래나? 식 계산하는 거 힘들면 이렇게 그냥 해보자고. 이게 좀 힘들 것 같아, 내가. 네, 요거 자체로 그냥 해봅시다. 이거 혹시 분수잖아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봐. 숫자를 좀 넣어봐봐. A가, 자, 요 상태에서 접근해보자. A, B 순서쌍을 한번 생각해보자. A분의 B가 맞지? 그냥 해볼까? 그럼 A에다가 1을 대입해볼래? A가 1을 대입하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생각해봐봐. 자, 내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아까 계산한 게 원래 이거였죠. 자, 양변에 2A 곱했을 때 A가 2B 자 이렇게 됐었잖아.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A가 1일 때도 B가 1부터 6까지 다 됐고 A가 2일 때도 1부터 6까지 다 됐지. A가 3일 때에도 계산해보면은 자, 좌변이 3보다 우변이 3보다 크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때는 B가 1은 안 되고 2부터 6이야. 근데 케이스가 어때? 되게 많지 않냐? 되게 많다 보니까 계산하기가 너무 표본이 많아서 번거로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도 이렇게 했다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얘도 좀 번거로우니까 너무 많아서 번거로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까랑 똑같은 거야. 자, 얘하고 얘하기가 귀찮으니까 어떻게 했어? 전체 케이스에서 그거랑 반대되는 애를 빼서 계산했지.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였죠? 귀찮으니. 너무 많아서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아이디어로 한번 해볼래? 너무 많아서 일일이 따지기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A분의 B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되게 많은 거였지? 그럼 반대로 따라서 A분의 B가 2분의 1보다 반대 사건 이렇게 됐을 경우를 한번 계산해보자. 그럼 이걸 계산해서 전체 경우에서 빼면 된다. 더 적을 것 같아. 느낌적인 느낌을 한 거예요. 자, 볼래? 그럼 얘를 계산해보자. 그럼 이게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A가 2B보다 작다, 이렇게, 아니 크다 이렇게 나오거든. 똑같이 양변이랑 2를 곱한 거, 2A를 곱한 거.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만족하는 A, B 순서쌍을 찾아볼래? 자, 대입해 볼게요. A가 1이 되면은 자 거꾸로 된 거야.
A가 1이 되면은 B에다가 뭐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A1이 무조건 작죠. 그럼 A가 1일 때는 안 돼. A가 2일 때도 안 돼. A가 3일 때는 되는데 3,1밖에 없어. 3하고 2 대입하면 우변이 더 커. 그 다음에 4를 대입해봐. 4 대입하면은 자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야. 그럼 A, B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게 1밖에 없네. 왜? B에다가 2 대입하면 4랑 4랑 똑같아지잖아. 그럼 안 돼. 그 다음에 5를 대입해봤어. A가 오면은 B에 대입할 수 있는 게 1하고 2까지 된다. 계산해보면은 A가 6일 때는요. 6이 더 커야 돼요. 그럼 A, B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하고 되는 거 알겠냐? 왜? 6, A, B에다가 3 대입하면은 6 되니까 똑같아지니까 안 돼. 이해가 가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반대되는 사건으로 마찬가지. 반대되는 거. 얘가 얘보다 작건을 갔을 때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산해볼게. 더 적거든. 자, 그럼 계산해볼게.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양변에다가 2를 곱하면 A를 곱하면 B가 2A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케이스 한번 계산해볼까요? 자, 요거 여기까지 썼냐 얘들아? 여기까지 썼어요? 그럼 요거 좀 지울게요. 자리가 없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야 얘들아. 쉬운 문제는 아닌데 내가 나무 막대기를 돌리는 액션하기 전에 니네가 사실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얘기한 거야. 알겠냐? 자, 요거 계산해볼게. 만족하는 거 찾아볼까요? A에다가 1을 대입해봤어요. A 플러스 쌍 하나 둘셋넷 다 6개. 자, 요거 한번 계산해볼게. A에다가 1 대입해봤다?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는 거야. 이번엔 B가 더 커야 돼요. 작다, 같다, 이보다 작다, 크다. 맞죠? 자, A에다가 1 대입하면은 B가 더 커야 되니까 B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가 들어가? 1은 안 되죠. 2도 안 되죠. 3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3부터 6까지 다 되겠네. 볼 것도 없이. 그럼 A가 2가 됐어. 자, 그럼 A가 2니까 4지? 그럼 B가 더 커야 되니까 B는 뭐부터 들어갈 수 있어? 5부터 들어갈 수 있지. 그럼 5에서 6까지 되겠네. 3을 대입해봤어요? 그러면 우변이 6이다? 근데 B는 아무리 커봤자 뭐밖에 없어? 6까지밖에 안 되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A에다가 3 대입했을 때는 만족하는 B가 없네요. 없어요. 그래서 3, 4, 5, 6 4가지에다가 5, 6 2가지 해서 전체가 몇 가지야? 6가지가.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거를 따로 나눠서 계산한 이유가 뭐다? 고지국대로 계산하면 너무 많아. 아우, 언제 다 세관자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대되는 거 계산, 반대되는 거 계산해가지고 따진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안 되는 게 뭐가 되는 거니? 내가 지금 쓴 순서상은 뭐예요? 거꾸로 계산한 거니까 성분 A, B와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 그래서 계산할 때 1 마이너스 전체 경우의 수가 주사위 2번 던진 거니까 36에서 자, 아까 처음에 접근했을 때는 만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자고 했는데 너무 많다 그랬지? 그래서 1 마이너스 스킬을 해가지고 반대로 계산한 겁니다. 자, 그럼 안 만나는 경우의 수를 빼주는 거 아니겠냐? 확률을 빼주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안 만나는 게 6개, 얘도 6개인가? 아, 둘 다 6개네요. 그래서 12가지. 3분의 1이죠? 그래서 빼서 답이 3분의 2가 나요. 알겠지? 자, 어렵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최소한 이 문제가 처음 보는 거다라는 건 좀 곤란해 사실이죠. 나무 막대기 돌리는 문제였어. 자, 화장실 잠깐 갔다 오시고 바로 시험 보세요. 물 좀 마시고 오시고요.